잠시 마음 쉬어갈 곳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산소 카페를 갖고 있는 청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공기가 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발길 닿는 곳마다 삶의 이야기가 풍성한데요. 나뭇결에서 역사가 느껴진다. 말 없이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자연. 주황산이 다 내 것 같네, 오롯이. 혼자여서 더 충만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이 주는 것처럼 순수하고 맑고 건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겨울의 끝자락에 떠난 여행. 넉넉하게 내어주는 자연의 품에서 고단한 마음 잠시 쉬어갑니다. 경상북도 동부에 위치한 청송군. 7개의 시군과 접하고 있는 청송의 중심에는 주황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겨울산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주황산에 오니까 공기가 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청송이 거의 80% 이상이 산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소 카페를 갖고 있는 청송이다.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깨끗하고 울창한 산림 덕분에 공기의 질이 확연히 다른 청송은 공장은 물론 축산까지도 엄격하게 금지하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황산은 한 30년 전에 한 번 와봤고 왜 이렇게 유명한가 이번에 막 찾아봤더니 높아서 그런가? 그게 또 아니에요. 700한 20m인가 30m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뒤에 기암 괴석이 떡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협곡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설악산, 월출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암산으로 통하는 주황산은 돌로 병풍을 친 것 같은 모습에 오래전에는 석벽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생겨난 기암 괴석과 협곡. 발길 닿는 곳마다 장엄한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청송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시간이 빚어낸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근데 주황산을 자주 오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언제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랬더니 가을에 오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가을도 좋지만 이 계절도 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한산하게 나만이 느끼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잠재워주는 그런 느낌. 뒷짐지면서 한번 걷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천천히. 자연의 손길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자, 여행을 하려면은 안내판을 잘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자, 폭포, 용추폭포도 있고 주황굴. 저 주황굴을 한 30년 전에 가봤어요. 주황이 이 굴에서 잡혔다는 그 굴. 그리고 외시버선길이 여기 있구나. 총 길이는 18.2km인데 여기가 이제 1코스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외시버선길은 경상북도 청송에서 시작해 영양과 봉화, 강원도 영월로 이어지는 길을 일컫습니다. 산세가 험해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내 지역의 길을 이으면 볼이 조붓하고 갸름한 외시버선처럼 보여 외시버선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던 옛길을 다양한 고증을 거쳐 보관한 것이라고 하네요. 앞선 사람들의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길입니다. 외시버선 하면은 여러분 조지훈 시인의 승무라는 시 생각이 나죠, 그렇죠?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승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승무라는 게 스님이 추는 춤이잖아요. 하얀 꽃가를 쓰고 버선발로 이렇게
근데 춤을 추면서 왜 눈물을 머금었을까? 스님이면 그래도 이 세계를 떠나서 또 다른 어떤가를 찾아서 떠나시는 분인데 모든 걸 해탈하고 떠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었나라는 그 느낌에 굉장히 마음이 시렸었거든요. 청송에서 시작된 외시 버선길은 3개의 구간을 지나 영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청록파를 대표하는 조지훈 시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시 버선길 6길이 조지훈 문학길로 이름 지어진 이기도 하죠. 승무라는 시에 외시 버선 고유의 미를 담은 시인 덕분에 우리는 이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은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의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내는 별빛이라. 혼자 걷는 고즈넉한 길, 아름다운 시가 좋은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내륙의 섬이라고도 불렀던 오지마을을 연결하는 이 길에는 자칫 잊힐 수도 있었던 옛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18km가 넘는 외시 버선길은요, 보부상들이 진짜 짐을 이고 지고 넘나들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서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된 삶을 살았던 길이라고 해요. 아무튼 가족들을 살리고자 먹이고자 입히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 삶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주 고된 삶의 향기가. 무거운 등짐을 진 부부상들의 등처럼 굽고 휘어진 외시 버선길에는 힘들고 고단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객주 문학관인데요. 조선 후기 보부상들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소설 객주를 집필한 김주영 작가의 고향이 바로 이곳 청송입니다. 객주는 19세기 조선 팔도를 누빈 보부상들의 치열한 삶을 그린 대하소설로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죠. 이곳에서 보고 듣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청송을 좀 더 깊게 느껴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에서 시작한 외시버선 1길의 끝에 이르면은 반드시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요. 주황산 자락에 아주 유명한 약수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3모금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내봐야지.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이곳은 청송의 명소 중 한 곳인 달기 약수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문 듣고 왔는데 익히 소문이 나 있었나 봐요, 많이. 이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 100년 정도 있죠. 100년 정도, 예. 조선 철종 때 수리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약수를 발견한 것이 달기 약수탕의 유래라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멀리서도 이 맛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물맛부터 보게 됐네.
저는 이 물맛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설탕 맛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맛이 좋아요. 저도 이 고향인데요. 옛날에는 그 사이다가 귀했을 시절에는 네. 이거 사이다처럼 맞았어요. 아, 근데 하고 나니까 코로 철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드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아버지 따라서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청소년 태어났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물을 또 많이 먹었고 지금도 또 네. 제 세대에 비해서는 좀 잘 먹는 편입니다. 아. 저희 집은 이제 사실 그 뭐 요리할 때도 많이 쓰는데 아. 또 아버지 고향이 또 청송이시다 보니까 네. 또 같은 고향 또 이렇게 어르신들 아버지보다 더 어르신들 네. 아, 선물 갖다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시겠다. 드링크보다도 이게 훨씬 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드리고 그런 식으로 선물도 하고 집에서 요리도 하고 그래서 4통 가져가는 거예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은 달기 약수탕. 덕분에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매년 음력 3월이면 마을 주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약수터에 제사상을 마련하기도 한다는데요. 자연에 기대어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기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와요. 철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물에서 철분이 섞여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철분이 없으면 마셨을 때도 그 비릿한 그 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철분 때문에 마시면 비릿한 향도 나오면서 색도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겠죠? 그쵸? 철종 시대였으면 한 150년 됐을 건데 그쵸? 그때부터도 이 물이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특별한 약도 없었으니까 더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연이 주는 것처럼 순수하고 맑고 건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다독이는 겨울산의 속삭임을 들으며 다가올 봄을 기다립니다. 자연이 건네는 선물은 청송 어디서나 차고 넘칩니다. 전국 최대의 백일홍 단지를 가진 청송공원. 꽃이 만발한 길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개 약수터를 지나 군천 방향을 향해 30분 정도 걷다 보면 마주하는 곳이 있는데요.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보존된 이곳은 청송의 역사가 배어있는 소헌공원입니다. 평소 주민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는 중요한 사적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세종 10년에 지어진 운봉관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외국의 사신들이 머물도록 마련된 객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용도가 변경되고 일부가 철거되어 제 모습을 잃었는데요. 이후 유적지 발굴 조사와 엄격한 고증을 거쳐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고즈넉하게 한옥 뭐 우리가 말하는 그 한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곳이 명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기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잔치도 벌였던 곳이라고 하니까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와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책 속에 박제된 역사가 아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곳에 머물렀을 옛 사람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입니다. 나무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냥 왜 막 나무를 베었을 때 그 향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백 년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역사를 잊지 않은 후손들의 세심한 손길이 이곳을 지켜낸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이런 게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감사한 거죠. 결국에 우리 건데 우리의 것인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은 지나고 역사는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게 고마운 거죠. 소원공원에는 후손들이 지켜낸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된 찬경루입니다. 찬경루는 세종 10년인 1428년에 건립된 누각으로 세종대왕의 아들 8명이 외가인 청송심 씨의 시조 심홍부 선생을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이 세종대왕의 왕비 손왕후의 이름을 이은 것도 그 때문이죠. 작은 마을이었던 청송이 조선시대에 도읍으로 승격한 것도 어머니를 추모하는 세조의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런 심정으로 이걸 또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런 포근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청송 주민들은 또한 아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곳에 가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늑하게 보듬어 주겠지, 이런 어떤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옛 이야기가 넘실대는 이곳에서 귀한 깨달음과 안식을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청송 시내로 찾아가 볼까요? 오, 청송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과잖아요. 근데 그 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큰 사과는 처음 봤어. 도로 한가운데에 자리한 사과 조형물. 색과 모양이 탐스러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가 모이고 모여 이렇게 큰 사과가 완성돼 있다니. 와! 청송에는 4천여 가구가 넘는 사과 재배 농가가 있는데요. 껍질째 먹는 사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키 낮은 대목 중심의 사과 재배를 하는 등 꾸준히 기술 개발을 이어와 청송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청송 사과. 덕분에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타기도 했다는데요. 청송 사과를 색다르게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따뜻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과로 뭐 한 게 많네요. 뭘 먹어야 될지. 역시 청송답게 사과의 풍미를 가득 담은 빵과 과자가 눈에 띕니다.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아무튼 청송에 왔으니까 사과가 들어간 뭔가를 먹어야지만이 또 잘 먹었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먹어야 될까요? 예, 사과 슈프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사과 크림하고 네. 우리 밀농사를 짓는 쿠키하고 찍어서 먹는 건데 네. 원래 제품 새로 만든 건데 한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직접 사장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밀농사를 직접 지어서 밀 쿠키 만들어서 제작한 겁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밀농사도 하세요? 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접고 2016년 고향인 청송에 돌아온 김상훈 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농장까지 일군답니다. 지금 밀농사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카페 앞에서 경관농업하면서 같이 짓고 있고요. 사과 농사는 어르신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경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송에는 일교차가 높아서 당도가 훌륭히 나왔습니다. 딴 데보다. 그래서 청송 사과가 유명하고요.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그가 만든 음식에 가득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건 사과 깜빵이고요. 사과 안에 다이스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빵 안에 사과가 또 조각조각 들어가 있네요. 예. 사과 과자와 과자 사이에 사과 크림을 넣어서 크림을 넣어서 사과 크림을 넣어서 사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네요. 듬뿍. 크림에서도 사과 향이 느껴져요. 재밌는데요?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갖고 와서 천천히 찍어 먹는 그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한 휴식입니다. 이곳에서 일구는 새로운 희망이 사과처럼 주렁주렁 매달리길 바랍니다. 주황섬 국립공원 입구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달려가면 청송의 또 다른 명소인 얼음골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 주변의 습기가 얼어붙어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신기한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죠. (2004년부터) 이곳에서 주황선 빙벽 대회를 열었던 청송은 2011년 아시아 최초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개최했는데요. 올해 1월에도 18개국 1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청송의 뜨거운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청송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비경을 찾아 길을 나서는데요. 벌써 설렙니다. 오, 눈부셔 햇살.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눈앞에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절경. 마주하는 순간 감탄이 터져 나오는 주산지입니다. 주산지에 이렇게 와보네요.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영화 내용도 진짜 좋았지만 도대체 저곳이 어딘데 배를 타고 암자가 있고 스님이 계시고 동자가 있고 그런 곳이 어딜까 되게 많이 궁금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주산지라고 하는데 가봐야지 하는데 가지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암자에 한번 딱 발을 딛고 스님하고 한번 왔습니다 하고 여쭙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산지는 농업용수를 모으기 위해 조선시대에 축조된 인공 저수지인데요.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낄 때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영화는 삶의 고통과 환희, 슬픔과 기쁨을 주산지의 사계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록이 움트는 봄, 생명이 아우성치는 여름. 살아남기 위해서 붉게 몸을 쥐트는 가을을 지나 벌거벗은 몸으로 맞이하는 혹독한 겨울까지. 주산지의 사계절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주산지가 다른 곳에 비해 더욱 돋보이는 것은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수림과 함께 물에 잠긴 채 자라고 있는 왕보들나무 덕분입니다. 지금은 수면의 수위가 낮아져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나무가 수면에서 큰 줄기를 뻗은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이 저수지는 왕보들나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주변에 28그루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한 300년이 된 거라고 그래요. 나무에 새겨진 역사는 극심한 가뭄에도 바닥을 보인 적이 없다는 주산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딱 보면서 너무나 측은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밑둥을 보면은 역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목이 되어가고 가지가 부러지고, 그러나 그 위를 보면 또 하나의 희망이 보이는 새순이 돋아서 머지않아 봄이 되면 새싹이 날 것 같은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인생살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린 채 300번의 사계절을 겪어낸 나무의 시간을 가늠해 봅니다. 나무가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저수지의 물을 방류해 수위를 낮춘 이유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생태 복원 작업 중 하나라고 하네요. 언 땅 위에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의 왕성한 생명력을 되찾기를. 그래서 다가오는 봄이면 앞다퉈가며 초록잎을 튀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300년을 굳굳하게 버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또 버티고 나면 새싹이 돋듯이 또 우리한테도 희망이 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한테 박수 한번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한테도 박수 보내요. 이곳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겠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는 세심한 손길이 청송의 오늘과 내일을 이어갑니다. 덕분에 깨끗하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푹 쉬어갑니다.